아니 근데 김지영 기자 이렇게 주요 후보들이 투표해 주세요 독려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내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게 지난번 이틀간의 사전 투표 때도 말이 많았는데 오늘 본 투표인 오늘도 곳곳에서 잡음이 많았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경기도 일산의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동명이인이요.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하, 선관위는 60대 여성이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신고한 60대 여성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본투표는 자신이 거주 지역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투표소로 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해서 찾아갔다 하더라도요. 그 투표 사무원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정확히 확인하면 올바른 투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원이 철저하게 검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도 이렇게 본인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고 신고한 여성이 다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요. 그 전혜연 부본부장님. 선관위 노태학 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엊그제예요. 사전 투표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근데 우리 양치기 소년 그 일화도 알지만 한두 번까지 근데 세 번이나 지금 여러 차례 이런 실수나 뭐 문제점이 계속해서 선관위가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되면 투표 아무리 많이 하라고 독려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곳곳에서 잡음 사고가 나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투표 결과 이게 되게 불신하는 어떤 분위기도 많이 고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야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긍하고 여러 가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되는 것인데 투표 과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각에서는 또 이번 투표는 믿을 수가 없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직까지 투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닌데 선관위에서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일부 유권자들이 헷갈려서 이 투표용지에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잘못하면 본인의 투표를 무효화시킨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요즘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것 유행이죠. 투표 장소 안에서 누구를 찍은 투표용지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직 선거가 끝나지도 않은 이 사전 투표를 할 때 일부 인사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오히려 투표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유권자들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선관위에서도 이 투표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주시고 또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좀 섣부르거나 또 그런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김현주 대변인님 사실 현재 물리적으로 구조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사전투표를 쉽게 말하면 다 책임질 만한 인력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전투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선거 사무원 또 각 당의 이 정당 참관인까지 다 힘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사전투표 차라리 없애자 그런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전투표제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정착이 돼서 그 투표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이미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선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착해 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뭐 4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곳곳에서 이런 부실 관리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는 가운데 네. 이것이 아직 채 잠재워지지도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런 부실 선거 같은 것이 불거져 나오게 되면은 네. 이거를 마치 또 부정선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전투표 과정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과문을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본투표에서는 좀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 아마 모든 분들의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몇 군데 이런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도 자체를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이것들이 보다 실수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지영 기자, 물론 이제 선관위가 뭐 본인들은 이제 선관위 자체가 이번 사전 투표 전에도 시뮬레이션, 이른바 자기들이 모의 투표도 해봤다고 막 큰 소리 쳤지만 장담했지만 앞서 저희가 얘기해 본 것처럼 곳곳에서 문제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있고. 그런데 물론 선관위가 이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식도 중요한 게 지금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오늘 또 본 투표를 하려다가 들통났다면서 이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네,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도 또 본 투표를 하려다가요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건 유권자 의식의 문제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도 선관위는요 네. 이 이중 투표를 시도한 2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중 투표를 하려는 그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재범 교수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자체도 총체적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이번 또 개선 끝나면. 그런데 유권자 의식도 문제인 게 이런 정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다 혼탁하게 만드는 거 진짜.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어처구니가 행동이잖아요. 없어요, 진짜. 네.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혼탁해지고 뿐만 아니라 소위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뭐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질 않나. 밤에 그냥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막 그 지나가는 여성분 뭐 투표하고 나온 분들 뒤쫓아가면서 막 인터뷰한다고 막 뭐 숫자 세보라고 하지 않나.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국 음모론을 키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되지만 선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평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힘을 써야지 그걸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벌에 쳐야 되고요.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모 선거 후보의 참관인들이 투표 용지를 찍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불법이니까 다 처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선거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도 참관인들도 그리고 선관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말이 이종건 평론가님. 선거라는 게 사실 뭐 축제다. 선거는 축제로 치러져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주변 상황, 현실 여건이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선관위의 부실 관리 그리고 일부 유권자들 일탈 행동 이런 것 때문에 흐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 제도 자체 그리고 관리 자체가 정말 투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때 소쿠리. 그렇네요. 이 부실 이 선거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소크리로 아니 전 근대적인 어떤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똑같은 그거보다 더 심한 부실 지금 그 선관위의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전 선거 때 드러났는데 본 투표에서도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선관위가 그냥 정신 차려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마다 선관위원장은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선관위원장은 곧 바뀌어요.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겸임하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에 늘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위치란 말이죠. 네. 그리고 선관위 어떤 제도 중에 물론 이제 사전 투표가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이후에 본 투표와의 어떤 간격이 한 수일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일 동안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혹은 어떤 후보의 엄정한 그러니까 걸러지지 못한 어떤 상황이 검증이 됐다고 했을 때 사전 투표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난 그걸 모르고 찍었네. 뭐 모르고 그럴 수 찍었다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민은 해보자 우리가 진짜 뭐 물론 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투표를 이틀이나 사흘로 늘리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민주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의 사원칙 얘기하지만 지금 이 자기가 본인이 2번 투표하겠다라는 건 상상도 못한 그렇죠. 그런 네. 일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네. 그것을 지금 자행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을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